조선 역사에 기록된 가장 극적인 왕위 교체의 순간을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연산군의 폐위와 중종의 즉위로 이어진 그 유명한 중종 반정 말입니다. 과연 이 사건은 폭군을 몰아낸 순수한 정의의 실현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또 다른 권력 다툼의 욕망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역사책에 적힌 사실을 넘어 그 밤 궁궐 담벼락 뒤에서 오고 갔던 은밀한 속삭임과 칼날의 번뜩임, 그리고 인간 본연의 욕망이 빚어낸 예측 불가능했던 순간들의 전말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폭군이라 부르는 연산군, 그의 즉위 초기는 사실 백성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성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면서 개혁을 향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죠. 젊은 왕의 패기에 신하들은 물론 백성들까지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을 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희망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려던 그의 시도는 기득권 세력과 끊임없이 충돌했고 결국 좌절의 쓴맛을 보게 되죠. 이때부터였을까요? 연산군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불안과 광기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은 말입니다. 그의 폭정은 크게 두 번의 피바람, 즉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를 통해 조선 사회를 뿌리째 뒤흔들었습니다. 먼저 무오사화는 김종직의 조의 제문이 빌미가 되어 수많은 살인들이 화를 입었던 사건이었죠. 연산군은 어머니 윤 씨의 폐비 사건에 얽힌 진실을 알게 되면서 더욱 잔혹하게 변모했습니다. 갑자사화는 폐비 윤 씨와 관련된 인물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며 피로 얼룩진 공포 정치를 극단으로 치닫게 만들었죠. 궁궐은 왕의 광기 어린 눈빛 아래 피비린내가 가시지 않는 사륙의 현장으로 변해갔습니다. 충언을 하는 신하들은 가차없이 내쳐졌고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왕의 향락은 끝없이 이어졌고 급기야 백성들의 삶의 터전마저 유흥을 위한 공간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궁궐 주변의 민가들은 강제로 철거당했고 백성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야만 했죠. 굶주림의 허덕이는 백성들의 고통은 아랑곳 없이 연산군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패륜적인 행동들까지 서슴지 않았으니 신하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을 겁니다. 그들은 숨죽이며 왕의 광기를 지켜봐야 했고 언제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질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궁궐 밖 백성들은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지만 궁궐 안은 연산군의 쾌락을 위한 공간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왕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을 가차없이 숙청하고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는 데 거리낌이 없었죠. 이러한 폭압적인 통치는 결국 조선 사회 전체에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시대, 백성들은 물론 신하들까지도 이 숨막히는 압박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이때 폭정의 그림자 아래에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려는 은밀한 움직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어둠 속에서 등불 아래 모여든 그림자들, 그들의 눈빛에는 위태로운 결단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향한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 아래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신하들은 공포에 질려 숨죽여야 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역사의 물줄기를 돌리려는 은밀한 움직임이 싹트고 있었죠. 어둠이 짙게 깔린 밤, 몇몇 뜻있는 신하들이 비밀리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함께 위태로운 결단이 서려 있었죠. 이들은 단순히 왕의 폭정을 견디다 못해 불평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행동에 나설 용기를 품은 이들이었습니다. 반정의 불씨를 지핀 핵심 인물로는 성희안, 박원종, 유순정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배경과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연산군이 더 이상 군주의 자격이 없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했죠. 성희안은 연산군의 실정을 여러 차례 직언하다가 파직당한 경험이 있어 누구보다 왕의 무도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등용된 후에도 연산군에게 거슬리는 인물로 낙인 찍혀 늘 위태로운 처지였죠. 박원종은 연산군의 총애를 받았던 이복누이,
즉 제한대군의 부인을 누이로 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이 자신의 누이를 강제로 취하려 했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깊은 원한을 품게 됩니다. 개인적인 복수심과 함께 무너져가는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명분이 그를 반정의 주동자로 이끌었을 겁니다. 유순정은 성종 때부터 관직에 올라 조정의 기틀을 잘 아는 원로 대신으로서 혼란한 시국을 바로잡으려는 책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각자의 이유와 명분을 가진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목숨을 건 대역죄를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밤마다 은밀한 장소에 모여 등불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속삭이며 계획을 다듬었죠. 누가 병력을 동원할 것이며 언제 궁궐로 진입할지, 그리고 연산군을 폐위시킨 후에는 어떤 왕을 옹립할 것인지 모든 과정이 치밀하게 논의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라도 용납되지 않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말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불만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연산군이 강화도를 유람하는 틈을 타 거사를 일으키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병력 동원 계획을 세웠죠. 핵심은 훈련원과 겸사복 등 궁궐 호위 병력을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반정을 성공시키기 위해 각자의 가문과 인맥을 동원해 은밀히 군사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진성대군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 그에게 몰래 사람을 보내 왕위를 제안할 준비까지 마쳤습니다. 이들의 결의는 단순히 왕을 바꾸는 것을 넘어 망가진 조선의 기강을 바로잡고 다시 유교적 이상국가를 구현하겠다는 강한 염원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겁니다. 어둠 속에서 칼을 갈고 맹세의 술잔을 나누던 그들의 눈빛에는 비장함과 함께 성공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교차했을 겁니다. 가족들의 안녕과 자신의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했죠. 조선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폭풍이 그렇게 은밀히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1506년 9월 1일 밤은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어둠이 깊어지자 잠들지 못하던 반정 세력의 눈빛은 더욱 날카롭게 빛났죠. 마침내 거사의 날이 밝았고 박원종과 성희안 등 핵심 인물들은 미리 약속된 장소로 은밀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천둥처럼 울렸을 테지만 겉으로는 냉철함을 유지하려 애썼을 겁니다. 이들은 궁궐 호위를 맡았던 훈련원과 겸사복의 병력을 규합하며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 숨죽여 대기하던 병사들은 횃불을 들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죠. 마치 거대한 그림자처럼 그들은 조심스럽지만 맹렬하게 궁궐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궁궐의 문은 반정군의 기세 앞에 속절없이 열렸고 그 순간 정적을 깨는 함성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궁궐 안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고 연산군의 측근들은 사태를 파악할 겨를도 없이 제압당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아수라장이 펼쳐진 것이죠. 반정군은 곧장 연산군이 머물던 침전으로 향했습니다. 칼날이 번뜩이고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우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그들은 마침내 연산군의 침전 앞에 다다랐습니다. 잠에 취해 있던 연산군은 영문도 모른 채 끌려나왔고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믿기지 않는 광경에 혼란스러워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겁니다. 반정의 주역들은 그에게 폐위교지를 낭독하며 더 이상 왕이 아님을 분명히 알렸습니다. 한때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폭군이었지만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잃은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죠. 이제 남은 것은 새로운 왕을 옹립하는 일이었습니다. 반정군은 황급히 진성대군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한밤중에 갑작스레 들이닥친 사람들의 말에 진성대군은 아마 큰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였을 겁니다. 자신에게 왕위를 제안한다는 소식에 그는 처음에는 극구 사양했습니다. 어쩌면 그 자리의 무게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직감했던 것일까요? 하지만 반정 주역들의 끈질긴 설득과 함께 무너져가는 조선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명분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결국 진성대군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고 횃불이 환하게 밝혀진 인정전으로 향했습니다.
새벽녘,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그는 마침내 왕위에 올랐습니다. 중종 반정의 성공을 알리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지만 그 환호성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또 다른 시작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폭군의 시대는 막을 내렸지만 과연 새로운 왕의 시대는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역사는 이제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인정전에서 울려 퍼진 환호성은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듯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죠. 폭군의 시대는 막을 내렸지만 과연 새로운 왕의 시대는 모두가 꿈꾸던 평화로움으로 가득 찰 수 있었을까요? 역사는 이제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중종의 즉위는 분명 한 시대의 마감이었지만 동시에 또 다른 권력 투쟁이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으니까요. 반정의 성공으로 왕위에 오른 중종. 하지만 그는 스스로 왕좌에 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정 주역들의 손에 이끌려 왕이 된 그였기에 권력의 무게는 처음부터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반정 공신들은 그들의 공로를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소위 논공행상이 시작된 것이죠. 과연 누가 가장 큰 공을 세웠고 어떤 대가를 받아야 하는가? 이 과정은 마치 잔치 뒤에 찾아오는 싸늘한 냉기처럼 순식간에 복잡한 이해관계와 갈등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서로를 향한 날카로운 눈빛과 은밀한 암투가 궁궐을 가득 채우기 시작한 겁니다. 반정의 명분 아래 하나로 뭉쳤던 이들의 연대는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새로운 권력층의 형성 속에서 견제와 균형,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뒤섞인 혼돈의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려 애썼죠. 중종은 왕이 되었지만 실상은 거대한 권력 다툼의 한가운데서 고뇌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의 왕좌는 어쩌면 반정 공신들의 팽팽한 힘겨루기 위해 위태롭게 놓여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가 진정으로 꿈꾸던 이상적인 정치는 멀어져만 가는 듯 보였습니다. 반정의 명분, 즉 연산군의 폭정을 끝내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다는 대의는 점차 퇴색되어 갔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개인의 욕망과 세력 확대를 위한 권력 다툼이었죠. 마치 거울을 통해 비추듯 중종 반정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권력의 본질이 언제나 욕망과 투쟁이 그림자를 동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공의 안도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찾아온 권력 다툼의 허망함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안겨주죠. 역사는 단순히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는 복잡한 인간 드라마의 연속이라는 것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중종 반정은 단순히 조선시대의 왕위 교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권력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인간이 얼마나 복잡하고 이기적인 욕망을 드러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욕망이 어떻게 명분을 잠식하고 역사의 방향을 뒤흔드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교훈이죠. 과연 중종 반정은 폭군을 몰아낸 정의로운 혁명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권력 투쟁이 서막이었을까요? 역사의 질문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명분 싸움과 숨겨진 의도들을 읽어내는 통찰력을 우리는 이 역사적 사건 속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역사는 언제나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니까요. 중종 반정의 이야기는 권력의 속성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며 이후 조선을 뒤흔들었던 수많은 정치적 격변과 갈등의 씨앗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